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작년 10월부터 재택치료를 해온 서울시 자료를 보면 이 재택치료 중에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확진자는 3% 수준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코로나19에다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진천에서만 4개 농가가 잇따라 감염됐는데 충북은 북상하는 철새가 지나는 길목이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상 대응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 체계가 바뀐 가운데 충북에서도 방역 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경선이 내일 실시됩니다. 당원 투표가 50% 반영되는데 주자마다 자신이 후보가 돼야 대선 득표에도 유리하다며 전략적 선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94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500명, 충주 156명, 제천 39명, 단양 5명, 음성 52명, 괴산 14명, 진천 88명, 증평 25명, 보은 17명, 옥천 18명, 영동 35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3,091명, 누적 사망은 133명입니다. 일상 대응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 체계가 바뀐 가운데 방역 패스 적용 자체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도 방역 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공공의 안전이라는 방역 패스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조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백신 패스 즉각 중단! 방역 패스 적용 중단을 요구하며 학부모, 의사, 청소년 등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전히 방역 패스를 강요하고 있지만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역 패스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하고 있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식당, 카페라는 게 단순하게 밥 먹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고 출입이 금지되는 순간에 모든 사회생활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인권 유린적인 측면이 강하다. 백신 접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대책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제게 생긴 급성 심근경색은 백신 접종 후유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시술한 의사도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백신 패스 반대 충북연합 등 3개 단체는 260여 명의 소송인단을 꾸려 이시중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방역 패스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로선 방역 패스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중증 화율을 낮추고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단이라는 겁니다.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 위중증이 낮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접종 완료 여부가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현재 방역 정책이 거리두기와 역학조사 체계 등 여러 조치와 맞물려 있는 만큼 방역 패스 관련 조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 속에 새학기를 앞둔 학생 감염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어제까지 도내 학생 확진 환자는 563명으로 하루 70명꼴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한 달 충북의 학생 감염자는 2,000명대로 지난 2년치 누적 1,572명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10만 2천여 개의 자가진단 키트를 구매해 배포하고 등교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원격 수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천에서만 4개의 농가가 잇따라 감염됐는데 충북은 북상하는 철새가 지나는 길목이라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종오리 농장 출입구를 방역대원들이 막고 있습니다. 내부엔 살처분된 종오리 7,600여 마리를 나눠 담은 대형 포대가 수십 개 쌓여 있고 굴착기가 연신 포대들을 실어 나릅니다. 지난해 11월 음성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충북 8번째 확진 사례. 2달 전부터 방역 초소를 세우고 소독을 마친 차량만 출입시키는 등 예방에 안간힘을 써왔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소독 필증 끌어온 차만 들어가고 일부 차는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12월 달부터 2달 동안 막지 못한 게 좀 안타깝죠, 여기. 해당 농장 인근 산란개 농장을 비롯해 반경 10km 안에 위치한 닭과 오리 농장 30곳에 대한 정밀 검사도 차례로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광해원면을 시작으로 열흘 뒤 2월면, 그 일주일 뒤엔 2월면의 다른 마을에서 발생하더니 이번엔 문백면까지 퍼진 바이러스. 불과 20일 사이 진천 한 지역에서 연수의 감염이 발생한 만큼 이동 제한 조치된 가금 농가가 50여 곳,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출하가 불편해진 것도 문제지만 길게는 한 달 이상 입식이 금지되기 때문에 미감염 농가 역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경 3km 안에는 모든 축종의 입식이 금지돼 있어요. 닭이든 오리든. 그다음에 10km, 반경 10km는 오리류는 다 입식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오리는 입식이 안 되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바이러스 확산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 충북뿐만 아니라 충남 예산, 전북 정읍 등지에서도 잇따라 고병환성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생 철새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천 주변이나 농장 밀집 지역이 취약지대로 꼽힙니다. 철새가 남하하거나 북상할 때 진천이나 음성 쪽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그쪽에 많이 있고요. 철새가 서식하기 좋은 미호천, 보광천, 무심천 등이 있습니다. 철새 이동이 끝나는 다음 달 초중순까지는 확산이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조류 인플루엔자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충북에서만 102만 4천여 마리. 확산을 막지 못하면 계란과 닭, 오리 가격이 급등했던 과거 충격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대학 수시 전형에서 충북의 성적 상위 대학 합격률이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 진학지도협의회가 조사한 2022학년도 수시 전형 합격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학계열 학과와 카이스트 등 과학계열 대학, 서울대 등 전국 성적 상위 10대 대학에 진학한 충북 학생은 1,288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이들 상위권 대학이나 학과 진학률이 2020학년도 10.6%, 2021년 12.4%에서 꾸준히 상승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시 모집은 이달 말까지 전형이 진행 중이라 최종 진학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경선이 내일 실시됩니다. 당원 투표가 50% 반영되다 보니 당심 공략이 더욱 치열해졌는데요. 주자마다 자신이 후보가 돼야 대선 득표에도 유리하다며 전략적 선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경선을 앞둔 3명의 주자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화와 SNS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물론 길거리 인사의 기자 간담회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동원됐습니다. 당원 투표가 50%인 만큼 누가 후보가 돼야 대선 득표에 유리하냐도 최대 쟁점. 뒤늦게 뛰어든 김기훈 변호사는 40대라는 점과 북한군에 희생된 공무원 유족 변호 등 약자를 위한 활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약자들 많이 동행하고 불의에 항의하는 소송도 많이 하고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경쟁해온 윤곽근 전 검사장과 정우택 전 국회의원은
전 현직 당협위원장으로 다져온 조직력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곽근 전 검사장은 대선과 재선거를 교체론으로 묶고 있고 어떤 정치 세력들의 교체를 통한 새 시대에 맞는 인물 교체가 필요하다. 정우택 전 국회의원은 인지도와 중량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중앙에 올라가서 힘 있는 사람과 역량 있는 사람이 이번에 필요하다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선에 앞서 공약도 내놨습니다. 제1공약으로 정우택 전 의원은 코로나 아웃 일상으로의 초대를, 윤곽근 전 검사장은 동남 방서지구 AI 건강증진센터를, 김기훈 변호사는 원도심 고도제한 계획 폐지 및 수정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국민의힘 공천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은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경선을 실시해 당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김현문 국민의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중앙당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개인 사정이 생겨 출마할 수 없게 돼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무공천을 확정한 청주상당 재선거에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제외하면 국민의당에서 탈당한 안창현 후보만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 전환을 위해 청주시가 야간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합니다. 청주시는 역학조사와 재택치료 관리 등 확진 환자 급증에 따른 관리 인력이 부족해 밤 10시까지였던 상당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내일부터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하고 해당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간 당직도 중단해 새벽에도 실시간 통보되던 PCR 검사 결과는 매일 오전 8시에 한꺼번에 개별 통보되고 휴일이 없었던 상당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는 주말부터 오전 또는 오후 반일만 운영합니다. 충주 지역에 최첨단 연어 양식 연구시설이 건립됩니다. 충청북도 내수면 산업연구소는 정부 공모에 선정돼 내년까지 사업비 25억 원을 지원받아 충주에 있는 연구소 부지에 최첨단 연어 양식 연구시설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내수면 산업연구소는 연구시설이 준공되면 연어 생산량을 극대화하면서 환경 오염을 줄이는 기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양군과 지역특성화학교가 리조트 개발 시행사와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협약했습니다. 단양군과 원익자산개발,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는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인턴십, 인력 활용 계획을 수립해 지역 우수인재를 채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익자산개발은 오는 2026년까지 1,075억 원을 투입해 단양군 대강면 울산리에 골프장을 갖춘 사계절 관광휴양시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모레부터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과 가슴줄 길이가 최대 2m로 제한됩니다. 대형견과 소형견 구별 없이 모든 반려견에 적용되며 위반하면 처음엔 20만 원에서 반복되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체 길이가 2m가 넘으면 줄을 감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공동주택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줄을 아주 짧게 잡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영동군이 각 마을을 찾아다니는 순회 접종에 나섭니다. 영동군은 영동읍을 제외한 대부분 면지역에 접종 위탁 병의원이 없어 3차 접종에 물리적 제약이 있다고 보고 오는 14일 양산과 심천면을 시작으로 하루 2개 지역 보건진료소를 돌며 백신 3차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